안녕하십니까. 구준모 교수님 연력학 수강생 성현빈입니다. 이번 기말 프로젝트는 문제 2개를 풀고 마인드맵으로 개념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선정한 문제는 연력학 8판 기준으로 5-59번입니다. R134A가 700kPa의 포화 액체 상태로부터 160kPa의 압력으로 교축된다. 이 과정 동안 온도 강화와 R134A의 최종 비체적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문제풀이 7단계를 따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문제에 주어진 정보를 정리하겠습니다. R134A라는 물질이 냉매로서 사용되었으며 상태 1에서는 P1이 700kPa인 포화 액체 상태, 상태 2에서는 P2가 160kPa로 주어졌습니다. 다음으로 문제의 계략도입니다. 문제에 그림이 첨부되어 있어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과정입니다. 외부와의 열전달을 무시해서 Q-0, 밸브는 이를 받지 않고 일을 하지도 않기 때문에 W-0, 밸브를 출입하는 유체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를 무시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 데에는 정상유동에서의 연력학 1법칙이 사용됩니다. 정상유동 과정이므로 dT/d는 0, 앞서 가정한 내용에 따라 Q-과 W-0, 정상유동이므로 m.in과 m.out이 같기 때문에 m.을 처리하면 세타인과 세타아웃이 같습니다. 앞서 운동에너지 변화와 포텐셜 에너지 변화 또한 무시하기로 했기 때문에 H인과 Hout이 같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다음으로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물성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R134A가 포화 액체라고 하였으므로 테이블 A-12를 사용하겠습니다. 여기 700kPa를 보면 포화 온도는 26.69도씨, HF는 88.82kJ/kg, VF는 0.000833 m/kg입니다. Hin과 Hout이 같다고 하였으므로 Hout 또한 88.82kJ/kg입니다. 여기 160kPa를 보면 Hout이 HF와 Hg 사이에 있기 때문에 상태 2는 포화 액체 증기 혼합물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건도를 구해야 될 텐데요. Hout은 HF 플러스 XHFg이므로 X를 구하면 0.27입니다. 즉 상태 2는 건도가 0.27인 포화 액체 증기 혼합물 상태입니다. 자, 이제 계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상태 2가 포화 액체 증기 혼합물이기 때문에 160kPa에서의 포화 온도는 마이너스 15.60도씨입니다. 즉 상태 2의 온도는 마이너스 15.60도씨이고 상태 1의 온도는 26.69도씨입니다.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상태 1에서 상태 2까지 온도는 42.29도씨 떨어집니다. R134A의 최종 비체적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1은 0.000833 세제곱미터/kg입니다. V2는 VF 플러스 XVFg입니다. 앞서서 건도가 0.27이라는 것을 구했기 때문에 하면 V2는 0.0339 m/세제곱/kg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700kPa에서의 상태 1은 160kPa이라는 상태 2로 상변화합니다. 다음으로는 비교적 간단한 문제인 7단원 문제 중 7-29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단열된 견고한 용기에 물 3kg이 200kPa의 포화액 증기 혼합물 상태로 들어있다. 초기의 질량이 4분의 3이 액체 상태였다. 용기 안에 설치된 전열기를 켜서 용기 안에 액체가 모두 증기로 될 때까지 가열하였다. 이 과정 동안 일어난 증기의 엔트로피 변화를 구하라.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7단계로 풀어볼 텐데 2단계인 계략도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물은 3kg 들어있고 상태 1에서 압력은 200kPa, 건도는 0.25입니다. 건도의 개념이 총 질량분의 증기의 질량이기 때문에 4분의 3이 액체이면 4분의 1이
증기이므로 건도는 0.25입니다. 상태 2에서는 건도가 1입니다. 다음으로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가정입니다. 앞서 문제에서 견고한 용기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최적 변화가 없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V1은 V2입니다. 문제를 푸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식이 사용될 것입니다. 스팀 테이블 A-5를 사용하여 물성치를 정리하겠습니다. 200kPa에서 SF는 1.5302, SFG는 5.5968kJ/kgK 입니다. 건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S1을 구할 수 있는데 S1을 구하면 2.93kJ/kgK이고 빛의 적은 0.22m/kg입니다. V1과 V2가 같기 때문에 상태 2에서의 빛의 적 또한 0.22m/kg이고 건도는 1입니다. 이 상태를 A-5에서 찾아보겠습니다. 850kPa에서의 빛의 적, 900kPa에서의 빛의 적 사이에 0.22m/kg이 있기 때문에 스테이트 2의 압력은 850kPa과 900kPa 사이에 있을 것입니다. 850kPa에서의 빛의 적과 엔트로피, 900kPa에서의 빛의 적과 엔트로피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내삽을 통해서 0.22m/kg에서의 엔트로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상태 2의 엔트로피를 구하면 6.63kJ/kgK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엔트로피를 변화를 구해야 되는데 앞서 우리가 구한 엔트로피는 비엔트로피이기 때문에 물질의 질량을 곱하면 11.1kJ/K이라는 엔트로피 변화가 나옵니다. 과정을 TS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제가 문제를 풀면서 처음에 답이 나오지 않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200kPa이 초기 압력으로 주어졌는데 P2 또한 200kPa로 두고 문제를 푸니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P2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P1과 X로 결정된 상태에서 빛의 적 값을 구하고 V2와 X2를 통하여 상태 2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인드맵을 통해 문제를 푸는 데 사용되었던 개념들을 설명하겠습니다. 개방계는 밀폐계와 달리 물질의 출입이 존재하며 물질 또한 에너지 전달의 매개체가 됩니다. 물질이 출입하며 생기는 에너지 전달을 다음과 같이 세타로 나타낼 수 있는데 세타는 엔탈피, 운동에너지, 포텐셜 에너지의 합으로 나타납니다. 정상유동 과정이란 제어체적 내의 질량이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유지되는 과정입니다. 질량뿐만 아니라 제어체적 내의 에너지 또한 시간에 따른 변화를 겪지 않는데 이러한 점을 이용하면 연력학 1법칙을 정상유동 과정 시스템에 맞게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정상유동 시스템을 사용한 장치로는 터빈, 노즐, 디퓨저, 압축기 등이 있는데 문제 5-59번에서는 이러한 스로틀링 밸브가 사용되었습니다. 정상유동 장치이기 때문에 DTD가 0, 단열되어 있기 때문에 열전달이 없으며 일을 하거나 받지 않기 때문에 W 또한 없고 운동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가 큰 변화를 겪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운동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둘 다 무시하면 들어오는 엔탈피와 나가는 엔탈피가 같아집니다. 이러한 등 엔탈피 과정이 스로틀링 밸브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문제 7-29번을 푸는데 사용되었던 엔트로피에 관한 개념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연력학에서 엔트로피란 과정의 방향성과 비가역성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7-29번에서는 개가 고립계로 나타냈는데 고립계에서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는 방향으로 과정이 진행됩니다. 실제로 문제에서 얻어낸 답도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문제에서 나왔던 것처럼 물 같은 순물질의 엔트로피 변화는 다른 물성치와 동일한 방식으로 다룰 수 있는데 우리는 건도를 알아서 엔트로피를 이러한 방식으로 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와 액체 또한 포와 액체의 온도 테이블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물성치와 동일합니다. 마치겠습니다.